12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 나눔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내 대표 기부 나눔 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자비 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한 건데요. 불교를 대표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로 회양하는 자비 행에 더욱 정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괴물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6개 사찰에서 60여 전각과 요사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날로 위력을 더해가는 기후 위기에 우리 국가유산을 보전하는 데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방제 예산을 150억 원 증액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 시스템 마련 등 내년 주요 계획을 밝혔는데 도입 시기와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K-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시민과 학생을 위한 명상 교육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명상이 현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한 건데 종교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아름다운 동행의 자비 나눔 활동에 동행했습니다. 대통령실이 국내 대표 기부 나눔 단체를 한자리에 모아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자비 행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독려한 건데요. 불교를 대표해 참석한 아름다운 동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회로 회양하는 자비 행에 더욱 정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박성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내외가 아름다운 동행 모금함에 어려운 이웃의 한겨울 추위를 녹일 정성을 보탭니다. 지난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2025년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가 열렸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15개 나눔단체가 모여 한 해 활동을 돌아보고 기부문화 확산 뜻을 모았습니다. 조계종 아름다운 동행도 불교계를 대표한 모금단체로 함께해 부처님 자비 실천 현황과 의미를 공유했습니다. 뜻이 있고 또 반면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여기 온 만큼 불교계를 대표로 왔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금과 기부단체를 운영하고 있는 모든 현실적인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들을 이제 받아서 하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저도 새롭게 다른 모르는 것도 많이 배웠고 2008년 설립된 아름다운 동행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의 교육 지원, 취약계층 환자 가족 의료비 지원을 비롯한 위기 가정의 생계와 정서 지원을 이어왔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부처님의 자비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 저개발 국가에서 정수시설을 확보하고 교육과 의료를 지원하며 자립을 돕고 있습니다. 특히 불교계 최초로 탄자니아에 설립한 보리가람 농업기술대학교는 교육부터 취업과 자립까지 지원하며 교육기회가 적은 아프리카 청소년에게 희망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합장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슬프고 또 괴롭고 서러운 사람들이 가끔씩은 꽤 많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들에게 희망을, 따스함을, 편안함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 배고픈 서름도, 추운 그 서름도 여러분들이 많이 해소해 주고 계신데 그 역할에 대해서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소외이웃과 국내외 재난 현장에서 희망을 나누기 위해 더 적극적인 모금과 자비 나눔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박성현입니다. 올해 3월 경북 일대를 휩쓴 괴물 산불로 고운사를 비롯한 6개 사찰에서 60여 전각과 요사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날로 위력을 더해가는 기후 위기에 우리 국가유산을 보전하는 데 더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국가유산청이 방제 예산을 150억 원 증액하고 AI 기술을 접목한 예방 시스템 마련 등 내년 주요 계획을 밝혔는데 도입 시기와 실효성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수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유산청이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브리핑에서 기후 위기에서 국가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계획을 강화했다고
하지만 일반인이 설치하기엔 무겁고 과정도 복잡해 실제 화재 발생 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유산청은 지난 산불 피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용성을 높인 방염포 개발 연구에 착수했고 상용화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보급 계획과 실제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산불 위험이 높은 올해 겨울과 내년 봄 실질적인 대안으로 적용될지는 의문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두껍고 그 유기 시에 바로 하는 게 되게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찰에 있는 스님들하고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이것들 좀 가볍게 해야 되겠다. 스프링클러, 수막타워 등 보다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자동 소화 설비 설치 제한에는 물을 저장 관리할 수 있는 담수조 설치가 가능한 사찰과 불가능한 사찰이 있어 사찰 특성에 맞춰 설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찰에 어느 부분에 설치하면은 그게 사찰 전체적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많이 좀 있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지금 검토하고 또 산림청하고도 저희들이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어디에 어떻게 설치해야 될지 좀 연구를 많이 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고 내년에 조금 더 내후년에 조금 더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가유산 방제 정보와 위험 이력, 재난 관리 자원을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AI 기반 통합 플랫폼을 내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재난 대응뿐만 아닌 예방 기능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청 데이터를 AI와 접목해 기후변화와 자연재난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을 2027년까지 개발해 사찰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저희 3년간 15억 예산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산불이나 홍수나 산사태 등과 같은 재난을 미리 알 수 있는 징후를 저희가 경보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서 완성 단계가 되면은 저희가 사찰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산불을 겪으며 국가유산 보전의 위기관리 능력이 화두로 떠오른 올해 국가유산청의 대책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BTN 뉴스 배수열입니다. K-명상 보급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국제명상엑스포가 시민과 학생을 위한 명상 교육을 선보였습니다. 전통 불교 명상이 현대 교육 프로그램으로 재탄생한 건데 종교를 넘어 시민의 일상과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는 디딤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 수행과 현대가 만난 현장, 양유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동국대 학생들의 교양 필수 교과목 자아와 명상 수업이 진행되는 만회관 좌선실에 참나를 찾아 나선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전통 불교 명상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자리입니다. 올 한 해 현대인의 마음 치유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서울국제 명상 엑스포가 이번엔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중 곁에 다가갔습니다. 명상에 관심 있는 이들에게 무료로 제공된 교육은 K-명상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전통 수행을 기반으로 현대적으로 풀어서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의 생활화, 대중화, 세계화 이런 슬로건을 우리가 걸고 있듯이 그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진행된 기초과정에 이은 심화교육으로 불교 기본교리인 팔정도에 기초합니다. 8가지 행복한 바른 명상을 주제로 진행된 프로그램은 삼귀이와 참회 명상부터 사마타 윗바사나, 사경, 108배 절수행, 연불과 독경, 간화선, 사홍서원에 이르는 불교 수행의 핵심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했습니다. 그 팔정도의 첫 번째 있는 그대로 보는 그런 실습, 그런 사고, 이런 생각, 그런 것들을 첫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게 이제 지혜로 연결이 되고 전통에 기반한 이런 것을 좀 더 계속 이제 보완하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명상 엑스포 슬로건인 명상 하나 되는 길의 취지를 반영해 전통 불교 명상을 현대적 감각과 교육 체계로 재구성한 겁니다. 특히 명상을 단순한 수행 체험을 넘어 삶의 통찰과 심리적 회복을 이끄는 교육 과정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이론 강의와 실습, 질의응답을 병행하며 초심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와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참가자들은 호흡 명상, 절수행, 사경, 연불 등 다양한 명상 기법을 통해
불교 명상의 본질과 실천적 가치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심플하게 세 가지로만 얘기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즐거운 느낌, 괴로운 느낌, 이도저도 아닌 중립적인 느낌. 내가 어디에다 마음을 둘 것이냐를 좀 더 고민하시고 그리고 많이 해보시면 그게 잘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마음도 굉장히 홀가분해지고 제 스스로 뭔가 걸리는 일들이 생겼을 때 원인이 어찌 보면 이제 그것이 일 자체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도 거기에 걸려 있는 내 마음을 잘 봐야겠구나라는 것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저에게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불교 전통과 현대 교육의 접목을 통해 명상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는 이번 시도는 명상 교육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BTN 뉴스 양유근입니다. 상구 보리 하화 중생의 사표로 존경받았던 금산당 도영대종사 사제가 어제 대전 중림정사에서 봉행됐습니다. 지난달 20일 원적에 든 전 포교원장 도영대종사 추모제에는 석종사 해국스님, 전 불교환경연대 수경스님, 금산사 주지 화평스님, 문도 영진스님, 덕산스님 법진스님, 각진스님, 중림정사 주지 창엄스님을 비롯해 유남이 송광사 신도회장, 안주나 금서남 신도회장 등 4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습니다. 영진스님은 중림정사는 1986년 은사스님이 금산사 주지를 사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수행과 전법에 고삐를 늦추지 않으셨던 도량이라며 문도들도 스님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중림정사는 도영대종사가 38년 전 유일하게 창건한 도량입니다. 한마음선원 창건주 묘공당 대행선사의 수행과 사상을 연구하는 대행선연구원의 25번째 계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발표회에선 대행스님의 법신 사상을 유식의 삼신불 사상과 비교한 연구가 발표됐습니다. 윤호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밀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발전하며 유식학으로 체계화된 삼신불 사상, 법신과 보신, 화신의 삼신불 구조를 신체 구분이 아닌 의식의 정화 과정과 성불 후 부처의 인식, 존재론적 체계로 확립해 동아시아 불교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유식의 삼신불 사상을 묘공당 대행선사의 법신 사상과 비교한 대행선연구원 제25회 계절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대행선연구원 오진영 연구원은 유식이 불성을 부처가 될 가능성이라는 열애장 관점으로 본다면 대행선사는 이미 부처라는 현재적 발현으로 전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행선사의 삼신불에 대한 해석은 전통적 불교 교학이 제시한 것을 단순히 반복하거나 변주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 경험의 차원에서 재구성한 독창적 체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 연구원은 가만히 있으면 부처, 생각을 내면 법신, 몸이 움직이면 화신이라는 법문에서 대행선사의 삼신불 구조를 살폈습니다. 삼신을 최고의 경지에서 한 번에 구족하는 형태가 아니라 이미 구족한 상태임을 강조했다는 겁니다. 유식학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보여준다면 대행스님은 이미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견해도 덧붙였습니다. 알기만 한다면 이미 완성된 것이고 대행선사의 현재적 자각적인 법신과는 수행의 궁극적 지향점을 구현한다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논평자들은 대행스님의 법신관이 선종의 즉심즉불이나 천태의 일념삼천 등 다른 불교 전통과 어떤 차별점을 지니는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발표회에선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기와 팔상성도를 대행스님이 어떻게 받아들여 해석하고 법문했는지 분석한 연구도 발표됐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해야 될 길이 역사에 묻히지 않고 밝혀내고 기록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큰 스님의 가르침이 그 수많은 부처님의 경전 속에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고 통하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대행선연구원은 내년 개원 10주년을 맞아 KCI 등재 학술지 한마음 연구를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의 학술 발표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비 나눔이 이어지고 있지만 예년만 못한 게 현실입니다. 이런 가운데 22년째 자비의 쌀 나눔을 멈추지 않고 있는 광주 소원정사 도계 스님의 따뜻한 온정이 화제입니다. 호남지사 조용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 남구 월산동 주택가 한가운데 자리한 작은 절 소원정사. 연꽃 자비 나눔 본부라는 현판처럼 나눔의 진심인 도계 스님은 올해로 23년째 도심포교에 매진해 오고 있습니다. 12평 작은 법당이지만 매일 부처님께 기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부처님의 자비를 나누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1일과 16일에도 도계 스님은 광주 자비 신행회를 통해 아름다운 쌀 나눔을 이어갔습니다. 11일엔 호남 지역 학대 피해 아동 쉼터와 피해 여성 쉼터 18곳에 총 200포의 쌀을 전달했습니다. 22년 동안 저희 스님께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오셨다면 저희는 22년부터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아이들이 항상 늘 따뜻한 쌀밥으로 늘 정말 맛있는 윤기나는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16일에도 광주 지역 10개 학교에서 추천한 위기가정 아동에게 햅쌀 100포를 지원했습니다. 스님 보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작년에 오셨어요 하고 반가워하니까 저희도 너무 뿌듯했고요. 항상 학생들 생각해 주시고 그런 마음이 너무 고맙고 우리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 통장 한 번 가져본 적이 없다는 도계 스님은 조금이라도 가진 것은 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이 수행자의 자세라고 강조합니다. 소원정사에서 포교를 시작해 매년 3천만 원 이상의 쌀을 지역에 나누는 일을 한 번도 쉬지 않았고 청소년과 여성 쉼터, 어르신, 공무원 불자들을 위해 아낌없이 회양했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사회 나눔의 손길이 줄어드는 게 안타깝다는 스님은 불자들을 대신해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쌀이 한 푸대 한 푸대가 모연될 때 불자들의 진솔한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함께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 복지사 선생님들이 잘 아시고 잘 전달됐으면 좋겠어. 소원정사는 비록 법당은 가장 작은 절이지만 나눔의 크기로는 대한민국 제일이라는 자부심으로 오늘도 나눔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조용수입니다. BTN 불교TV 제주운영위원회가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16일 만부정에서 열린 송년회 밤 행사에는 BTN 불교TV 강동화 제주사장과 최영범 운영위원장, 운영위원들이 참석했습니다. 새 위원을 위촉하며 진행된 행사에서 최영범 운영위원장은 내년 붓다 회원들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로 방송 포교 후원에 감사를 전하자고 밝혔습니다. 강동화 제주사장은 운영위원과 함께 고민하며 BTN과 제주불교 발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주 계룡산 신원사가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성금과 위문품을 전달하며 자비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신원사는 어제 백미 20kg 54포 총 1,080kg과 라면, 성금 200만 원을 계룡면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했으며 지난 16일에는 공주시청에 이웃사랑 성금 5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신원사 주지 성관 스님은 소외 이웃과 온정을 나누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서은원 계룡면장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매년 자비행 실천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12월 18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